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경희대학교 대표적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1,068명이고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다단계 전형입니다. 올해 의예과, 한의예과, 인문과 자연, 치의예과, 약학과 1단계 합격자는 모집 인원의 4배수, 그 외 학과 1단계 합격자는 기존대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단,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의예과, 한의예과, 인문과 자연, 치의예과, 약학과는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 대상이 됩니다. 의예과, 한의예과, 인문, 자연, 치의예과, 약학과가 해당 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의 합이 4입니다. 의예과와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를 제외한 학과는 작년과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 1단계는 서류평가 100%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2명의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기반으로 3가지 평가 요소 기준으로 100점 만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일반 학과는 진로 역량을 평가하며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의 비중으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의미합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으로 구성됩니다. 학업 성취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성적은 어떤지, 학년별, 학기별 성적 추이는 어떠한지, 상대평가,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절대평가,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즉,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어 교과부터 예체능 교과까지 모든 과목의 내신과 기록 내용을 살펴보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정관들은 여러분의 내신 등급을 단순하게만 보지 않습니다. 개인이 취득한 원점수,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 과목을 이수한 이수자 수 등 각종 데이터를 함께 살펴봅니다.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이수와 내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도 비교합니다. 또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에 기록된 여러 가지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적인 역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신의 성취 결과와 함께 과정, 즉 숫자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경희대에서 수학할 만한 수준의 학업적인 역량을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과정의 평가가 없이 내신 등급만 점수화하는 교과 100%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다릅니다. 학업 태도와 탐구력도 살펴보는데요. 학업 태도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탐구력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정도를 봅니다. 즉, 지원한 계열이나 학과와 관련하여 해당 지원자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줬는지, 교과 수업 활동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살펴봅니다. 결국 학업 역량은 취득한 내신과 함께 수업 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등 학교 활동에서 학생이 본교에 들어와 공부할 수 있는 지적 관심과 그 성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이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보기 위해서 고교에서 이수한 전체 과목 성취도 그리고 기록을 살펴본다면, 두 번째 진로 역량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 계열과 관련한 과목들의 이수 노력과 그 성취도, 그리고 탐색 활동 경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지원한 학과와 계열로 그 범위를 좁혀서 관련 교과와 과목을 살펴보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요소에서는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이 얼마나 됐는지,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추가적인 이수 노력에는 고교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이수한 노력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과 이수 노력과 함께 그 과목에서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진로 탐색 과목에서 보여준 학교 활동이나 경험과 노력의 정도를 살펴봅니다. 인문계열 지원자는 지원하려는 학과 계열의 과목 우선순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자연계열 지원자는 본교에서 발표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연계열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연계열 과목 선택 안내를 탑재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대학은 해당 학과에 입학하여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해당 학과, 계열과 관련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참여한 학생이 입학 후 학점 이수와 학과 활동 참여율이 높고 중도 탈락률이 낮다는 기존 전형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과나 계열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교과나 교과 외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번 항목에서는 학교 생활 중에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모든 항목을 다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역량에서는 인성에 대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에 주목합니다. 대학은 이기심보다는 배려와 협업, 소통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단체 생활 중에서 보여준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적합한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일원인지 판단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보다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한 역량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는 세 가지 역량 중 진로 역량 대신 자기주도 역량 40%로 평가합니다. 해당 학과는 무전공학과, 열린전공학과이므로 전공 또는 계열의 진로 역량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는 입학 시에도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로 역량 대신에 자기주도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 요소에서는 어떤 특정 인문 또는 자연 계열이나 학과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지 않고 관심학과 계열에 대해 보여준 주도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은 과목 선택일 수도 있고 또 학교 생활에서 보여준 다양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심에 대해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성취는 어떤지, 그리고 탐색 과정에서 어떤 활동 경험과 노력을 보여줬는지 평가합니다. 추가적인 이수 노력이 필요한 경우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이라도 찾아 들었는지, 관심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과목 선택은 자신의 관심 영역에 대해서 폭넓게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 1단계 합격자들은 2단계 면접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면접평가는 인성 50%와 전공적 합성 50%로 평가합니다. 면접평가는 공통질문인 지원 동기, 가치관 및 인성 등을 포함하여 개인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면접이며 면접관 2인이 지원자 1인을 면접합니다. 면접평가에서는 면접자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이 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 파악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면접은 10분 내외이고 출제 문항은 없습니다. 개인 서류를 기반으로 하므로 고교에서 참여한 수업 및 학교 활동이 기록된 자신의 학생부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면접평가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면접 대상자 발표입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본인의 고사장과 대상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면접 참여 전에 본인의 학생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면접 대기실 입실입니다. 지원자의 면접일에는 지정된 입실 시간을 지켜 해당 시간까지 면접 대기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면접 대기실에서는 지원자의 출석 여부, 본인 확인, 가번호 부여를 진행하고 이후 면접평가 유의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면접 대기실 도착 후에는 반드시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고교명, 이름,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실 앞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접 대기실에서는 전자기기를 제외하고 자신이 가져온 책이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대기실을 떠나 면접실로 이동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가방에서 어떠한 것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준비가 끝나면 면접 대상자는 면접실 앞으로 이동하고 잠시 대기 시간을 갖습니다. 대기할 때 자신의 활동과 경험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면접입니다. 면접은 2인 면접자가 1인의 지원자를 평가하며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마지막 퇴실입니다. 면접이 종료되면 진행 직원에게 가번호를 제출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귀가하면 됩니다. 대기실로 다시 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면접에서 나오는 개인 서류 기반의 면접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조별 과제나 팀별 활동에서 협업해서 이룬 성과와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은 미인정 지각이 여러 번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학교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활동은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과 배운 점은 등이 나오고요. 전공 적합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흥미를 가졌던 과목은 그 과목 수업에서 가장 의미 있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은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이수한 과목은 있는지 등을 평가하니 지금 나오는 예시 문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평가 30%의 실질 반영률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서류평가 점수만으로 1배수 밖에 있다가 면접평가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했더니 1배수 안으로 들어온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초 합격자 기준은 33.1%, 충원 합격자 포함 합격자 전체 기준은 23.7%입니다. 즉, 경희대학교는 30%의 면접평가 반영이 실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회균형 전형 1은 첫 번째,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립아동 등의 통합 지원 자격으로 150명. 두 번째, 장애인 등 대상자로 15명. 세 번째, 특성화 등을 졸업한 재직자로 223명을 선발 예정이며 총 38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본 전형은 면접평가 없이 서류평가 70%와 교과 성적 3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평가 70%의 평가 방식은 앞서 언급한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세 가지 평가 요소의 평가 방식과 동일합니다. 교과 성적 30%는 출결과 봉사 없이 순수 내신 성적만을 반영합니다. 대신 출결과 봉사 내용은 서류평가 70%에서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내용을 출결, 봉사를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두 가지는 첫 번째, 장애인 등 대상자는 작년에 지정된 학과별로 한 명씩을 선발했다면 올해는 원서 접수 시에는 각 캠퍼스의 해당 단과대학의 해당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하되 캠퍼스별로 서울 캠퍼스 10명, 국제 캠퍼스 5명을 통합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최종 선발 과정에서는 학과별 최대 2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두 번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는 자율화 모집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자는 원서 접수 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인 만큼 학교생활 기록부와 함께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또한 모집 시기 자율화로 인하여 충원은 2026년 2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정원 내외 구분 없이 223명입니다. 기회균형 전형 2는 의사상자 및 자녀, 직업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의 자녀, 다자녀 3명 이상의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족의 자녀, 조손가정,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경희대가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 지원 자격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총 90명을 선발하며 전형 요소 등 선발 방식은 기회균형 전형 1과 동일합니다. 물론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직전 3개년 전형 결과입니다. 경쟁률은 2025학년도에 다소 낮아졌고 충원율 또한 약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졸업자 및 졸업자 현황은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가 약 8대2 비율을 보였습니다. 즉,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졸업자보다는 졸업 예정자의 합격 비율이 큰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신 고교 유형은 일반고가 72.7%, 외고 국제고가 18.9%, 자사고가 3.5% 등의 순서를 보였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 경쟁률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17.9대 1이었습니다. 2024학년도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자율전공학부 인문계열의 내신 성적 분포입니다. 각 단과대학 및 학부별로 표기된 동그라미는 충원 합격을 포함하여 합격한 학생 1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단과대학별 내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학과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입시 결과, 2025학년도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학과별로 내신 평균, 합격자 상위 70%의 컷, 상위 50%의 컷을 모두 살펴보되 단순 평균보다는 각 학과의 충원 합격자를 포함하여 까맣게 집중되는 구간의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몇 년의 입시 결과와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 자연, 예술, 체육 계열입니다. 인문 계열에 비해서 충원 포함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가 더 조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 모집, 입시 결과, 2025학년도의 내용을 전형별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합격자 내신 분포입니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과인 만큼 일반 학과와는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충원 포함 합격자 평균은 의예과 1.33, 한의예과 자연 1.44, 치의예과 1.62, 한의예과 인문 1.5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 모집, 입시 결과, 2022학년도 내용을 전형별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균형 전형의 2025학년도 및 2024학년도의 지원 경쟁률입니다. 2024학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 지원 경쟁률이 다소 상승했으나 국가보훈, 농어촌, 수급자, 자립아동 등의 지원 자격을 제외하고는 10대 1 내외입니다. 해당 전형은 일반적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지원 경쟁률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는 내신과 학교 활동을 고려하여 최종 경쟁률을 살펴보고 적극 지원 바랍니다.